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아직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대한 소탕전을 완료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벌써부터 다음 2차 목표인 와디가자 이남 지역을 향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하마스의 축출이 이뤄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한 이스라엘 총참모부 관계자는 하마스가 북부 가자 지역보다 남부 가자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곧 남부 지역으로 작전을 실시할 것이며 남부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늦어도 이번 달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군은 와디가자 이북 지역에 대한 소탕작전을 끝낸 다음 와디가자 이남 지역으로 군사작전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와디가자 이남 지역은 현재 이스라엘군이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자시티나 노스가자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면적도 더욱 넓어서 현재와 같은 시가전 형태의 공격으로는 이곳의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에 와디가자 이남 지역으로 향하는 이스라엘군의 작전은 이곳에 숨어있는 하마스의 고위 관계자들과 간부들을 공군 전투기들과 공격 헬기, 공격 드론 등을 동원한 정밀 타격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을 실시하기에 앞서 와디가자 이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은 알마와시 지역이 될 것이지만 그곳에 하마스가 있다면 이곳 역시 이스라엘군은 공격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군의 목표는 가자 지구에서 무장 조직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하마스의 뿌리를 뽑는 것이라며 여전히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디가자 이남 지역에서의 작전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벌써 이스라엘 측은 여러 언론 매체와 SNS 등을 동원해 가자 지구에 대한 소탕 작전을 완료한 이후 가자 지구의 통치권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맡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시간 전해드린 것처럼 아직 가자시티와 노스가자 지역에서 하마스가 최악의 전술로 끝까지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어 소탕전이 지난주처럼 속전속결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예멘의 후티 반군이 강제로 나포에 끌고 간 갤럭시 리더에 대한 구출작전과 군사작전이 시작될 것인지 기대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최근 갤럭시 리더가 끌려간 예멘 서부의 항구 호데이다 항으로 45,000톤급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마타남과 상륙 준비단 전력을 출격시켜 가까이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디가자 이남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작전이 예고되었지만 아직 노스가자 지역과 가자시티 지역에서의 시가전에서 하마스의 소탕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 방면 도심지 중심부를 향해 깊숙이 들어가면 갈수록 전투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소탕당했던 하마스가 직접 폭탄조끼를 입고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달려드는 탓에 이스라엘군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월 21일 여러 신트 보도에 따르면 특히 그 중에서도 베이트 아눈 지역과 자발리아 난민 캠프 지역, 자이툰 지역에서 시가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은 이스라엘군 제36 기갑 사단이 투입되어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자이툰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22일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심부를 향해 깊숙이 치고 들어간 상태이며 자발리아 난민 캠프의 바로 앞 북서쪽 가장자리 구역, 인도네시아 호텔 바로 앞 북동쪽 지역까지 진격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36 기갑 사단 관계자 언급에 따르면 자이툰 전역을 점령하려면 최소 72시간 이상은 전투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일부 블록들로 공세를 가하면서 수백 명에 달하는 하마스 조직원들을 소탕했지만 여전히 소탕해야 할 하마스 조직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부 가자지구 전역에서 자이툰 일대의 가옥들을 모두 하나하나 수색해 하마스 조직원들을 소탕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전차와 장갑차의 지원을 받으며 기계와 보병과 공병부대를 동원해 작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특히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자이툰 지역에서의 전투가 어려운 이유는 아직 대피하지 못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곳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켜 하마스만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건물 자체를 무너뜨려 초토화시키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작전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5명에서 10명 단위로 팀을 구성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이나 학교, 병원 등의 건물에 숨어 비열하게 저항하고 갑자기 불쑥 폭탄조끼를 입고 튀어나와 달려드는 탓에 이스라엘군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편 이 과정에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물론 자신들도 예배를 드리는 성령 모스크에도 엄청난 양의 무기와 로켓, 급조 폭발물은 물론 이런 폭탄들과 드론을 제작하고 개조하는 시설들을 숨겨놓았다는 것이 드러나 많은 종교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이툰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제36 기갑 사단의 통제하에 제188 기갑 여단은 자이툰 지역의 여러 모스크 시설에서 하마스의 지휘 통제선은 물론 상당한 양의 불법 무기들과 통신 장비, 지하터널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냈는데요. 애초에 이 전쟁이 시발점이 되었던 하마스의 알-아크사의 홍수 작전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을 훼손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시작되었죠. 당시 이스라엘 경찰들이 팔레스타인의 알-아크사 사원 속으로 숨어든 무장 조직들을 사원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지나친 진압작전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10여 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고 보니 하마스는 이런 모스크 안의 이스라엘의 행동보다 더한 짓들을 하고 있었으니 변명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지 시각 11월 19일 하마스와 같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해 인도를 향해 항해하던 48,000톤급의 대형 차량 운만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를 납포해 예멘 서부의 호데이다 항구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날인 현지 시각 11월 20일 전해진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이날 미국은 제다 지역에 있던 바탄 상륙 준비 전단에 출격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일 오전 바탄 상륙 준비 전단이 갤럭시 리더호가 응료되어 있는 예멘 서부의 호데이다 항구와 가까운 해역으로 남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탄 상륙 준비단은 만재 배수량이 45,000톤에 달하는 미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에 오번함 바탄함과 만재 배수량이 16,601톤에 달하는 하퍼스 페리급 상륙 선거함에 이번함 카터홀,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알레이버급급 구축함에 66번함 토마스 허드너호와 30번함 루즈벨트호로 이뤄져 있습니다. 통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탄함은 현재 6개 AV-8B 해리어2 전투기들과 12개 MV-22B 오스프리 수송 헬기들을 탑재하고 있으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제26 해병 원정대가 승선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단은 매우 막강한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먼저 AV-8B 해리어2 전투기들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게 만드는 추력 편향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론상 이를 근접 공중전에서도 활용해 해리어 전투기들의 후미를 물고 들어오는 적기를 떨쳐내거나 오히려 적기의 후미로 들어가는 예상치 못한 기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프 기동이라 불리는 이 기동 방법 중 한 가지를 활용하면 이론상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180도 꺾어 하강하는 적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보다 더 빨리 AV-8B 해리어2 전투기가 추력 편향 장치를 통해 방향을 꺾음으로써 하강하며 도망치는 적기의 뒤를 잡는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도망치는 적기가 우측으로 방향을 크게 꺾으며 180도 뒤로 한 바퀴 돌 것을 예측해 뒤에서 접근한 AV-8B 해리어2 전투기가 도중에 추력 편향 장치를 이용해 속도를 줄이고 우측으로 기체를 이동시킨 다음 우측으로 도는 적기의 타이밍에 맞춰 뒤를 잡는 개념의 공격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동법은 해리어 도입 초창기에 미 해병대 조종사들에 의해 고안되었고, 이후 훈련 시에도 필수적으로 배우는 기동법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동법이 과연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 논란이 있었지만,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 해군과 싸웠던 아르헨티나 전투기 조종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영국 해군의 해리어 전투기 조종사들이 뭔가 귀신 같은 기동법을 구사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전투기 조종사들은 유리한 위치에서 영국의 해리어 전투기를 포착해 공격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영국의 해리어 전투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급기동을 구사하여 역으로 아르헨티나 전투기들의 꼬리를 물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요. 확실한 것은 AV-8B 해리어2 전투기가 독특한 급기동으로 근접 공중전에서 불리한 전세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생각보다 강력한 전투기라는 점과, 이후 해리어 전투기의 추력 편향 장치가 이후 F-22A 랩터나 F-35B에서 사용하는 추력 편향 노즐 기술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탄함에 탑재되는 해리어 전투기들은 1993년 미 해병대에 도입되기 시작한 AV-8B 플러스 해리어2 사양의 전투기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F-18 호넷 전투기에서 운용되는 검증된 성능의 AN/APG-65 레이더를 약간 서용화시킨 버전을 탑재하고 약간의 개량을 거쳐 BVR 공중전에 필요한 AIM-120 암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이전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는 지상의 목표물을 포착해 공격하는 전천후 공격기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들 바탄 전단을 발견하고 대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옆에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토머스 허드너호와 루즈벨트호가 있어 함대 방공을 맡아 바탄함을 보호해줄 겁니다. 얼마 전 11월 19일에도 토머스 허드너호는 예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활약을 보인 바 있는데요. 이들의 호의를 받으며 미국의 제26 해병 원정대 병력 2,000여 명이 지상작전을 개시할 경우 후속 부대가 전쟁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이들의 전력으로 부족할 경우 현재 중동 지역에 와 있는 제럴드 알 포드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F-18EF 슈퍼호넷 탐재 전투기들의 엄청난 화력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중동 지역에는 미 공군 F-15 전투기들과 A-10 공격기들도 배치되어 있는 상태라 언제든지 바탄 전단을 지원해 예멘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예멘을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최근 11월 22일 공개된 소식에 의하면 바이든 미 대통령이 후티 반군을 이전의 FTO 상태, 즉 해외 테러 단체로 지정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들이 친이란 무장 조직들의 공격을 받은 횟수도 무려 80회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나서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늘 군사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